현대 질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나쁜 기름이 만든 만성 염증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기름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기름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세포를 살리는 3대 좋은 기름, 이렇게 한번 또 정리도 하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상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간헐적 단식, 공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또 주셨어요. 그러면 기름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그 지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한 것들을 많이 좀 주셨는데요. 자연치유학교에서 꼭 기름에 대해서 한번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름을 무조건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있는 최신의 의학 연구와 오랫동안 검증된 자연치유 관점에서 어떤 기름들이 먹으면 세포를 살리게 되고 어떤 기름이 또 병을 키우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기름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 그냥 우리가 이걸 식용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식용유니까 다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름 하나만 바꿔도 세포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현대 질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나쁜 기름이 만든 만성 염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연의학 관점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기름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기름은 정제 식용유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는 식용유들이에요.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현미유, 이름을 들어보면 건강해 보이는데 이 기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름들의 문제는 바로 기름의 원료가 아니라 그 기름을 만드는 과정, 정제 과정에 있습니다. 이 기름들은 대부분 250도 이상의 어떤 고온에서 또 고압 상태, 거기에 화학 용매를 사용해서 추출하고 표백하고 탈취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기름이 산화지방이 되고 트랜스지방 어떤 잔존물이 생기게 되고 이 지방들이 결국은 세포막을 공격하게 되는, 그리고 염증과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뉴트리션 앤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저널이 있어요. 이 저널에서 2021년 이 저널 연구에 의하면요, 정제 식용유를 많이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배나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름이 투명할수록 세포는 점점 흐려집니다. 맑게 보이는 이 정제유가 가장 위험한 기름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기름은 이 트랜스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대부분 가공식품 속에 액체를 고체화한 기름입니다. 빵, 과자, 튀김, 인스턴트 음식에 숨어있는 기름인데요. 트랜스지방의 특징은 액체 기름을 흘러내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고체로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 기름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게 우리 몸의 세포막에 들어오면은 유연해야 될 어떤 세포들이 딱딱하게 만드는 경화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은 점점 막히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또 올라가게 돼요.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의 토양이 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트랜스지방을 인류가 만든 최악의 지방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퇴출운동이 계속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기름은 조금만 먹어도 사실은 좀 문제고요. 앞에 이야기한 정제 식용유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만 먹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가 좀 견딜 정도 되는데, 이 트랜스지방은 정말 백해무익한 지방입니다. 자, 이제 3번째 최악의 기름은 산패된 기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고 해도, 기름이라고 해도 오래 둠으로 인해서 산패된 그런 기름이 3번째 최악의 기름이에요. 기름은요, 썩지 않아 보이지만은 공기, 그리고 또 햇빛, 빛도 마찬가지예요. 열에 닿게 되면 바로 산화가 시작됩니다.
이 산화된 기름은 마치 이건 우리가 녹슨 쇠있죠, 철. 이 녹쓰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특히 이 식당에서 여러 번 재사용한 이 튀긴 기름들, 또 집에서 뚜껑을 열어둔 채 오랫동안 보관한 그런 기름들, 장기 보관된 오래된 기름병,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기름들은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고 해도 몸에 들어오는 순간 지방독, 기름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국제 식품과학 저널인 푸드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저널에서 2020년 이 연구에 따르면요, 한 번만 재가열을 해도 이 발암물질인 알데히드 농도가 4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국 기름은요, 썩지 않아 보여도 산화되면 바로 독으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열과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좋은 기름이 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좀 정리하자면요, 최악의 기름 3가지는 첫째, 정제식용유. 이건 너무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대두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같은 것들이죠. 둘째는 트랜스지방, 마가린, 쇼트닝이 주원료가 돼서 가공식품 속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산패된 기름입니다. 튀긴 기름, 또 오래된 기름, 열과 빛에 노출된 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좋은 기름은 세포를 부드럽게 만들고 나쁜 기름은 세포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에 60조 개의 이 세포는 모두 기름으로 만들어진 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내 세포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결정하죠. 기름을 바꾸면 세포가 바뀌고, 세포가 바뀌면 인생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기름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기름은요, 정말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세포의 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또 합성하는 작용을 하고 뇌의 60% 정도를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연료입니다. 문제는 어떤 기름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세포를 살리는 3대 좋은 기름, 이렇게 한번 또 정리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좋은 기름은요, 들기름입니다. 이 들기름은 뇌와 혈관을 살리는 그런 기름이죠. 들기름의 핵심은 알파 리놀렌산, 즉 식물성 오메가3 지방입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이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혈류를 개선해주기도 하고, 기억력을 그래서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염증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들기름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제일 좋겠죠. 첫째요, 가열하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말고, 열에 약해서 아주 산화되기 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에 한 숟갈, 샐러드나 나물 무침 같은 것 생으로 섞어서 한 숟갈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더라도 2-3개월 정도 내에 소진해서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들기름은 결국은 어떤 막 요리하는 용이라고 보다는 정말 보약처럼 먹는 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좋은 기름은 올리브유. 이곳은 제가 그냥 이름 딱 붙이기를 심장을 보호하는 기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이 주중회식 식단의 공통점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의 주성분은 원래 이제 올레산이라고 해서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메가9 지방산이라고 해요. 오메가6, 오메가9, 오메가3 이렇게 구별하는데, 이건 오메가9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혈중으로 들어오면은 LDL,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이것을 좀 줄여주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좀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에서 이 올리브유는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요. 뉴트리온 앤드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저널 연구에 의하면요, 매일 올리브유를 꾸준히 7g 정도, 이게 0.5스푼 정도예요. 7g이면 그 정도 이상을 매일입니다. 한 스푼에서 2스푼 정도를 섭취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단요, 이게 양이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7g 이상에서 20g 사이예요.
20g 이상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여러 연구에서 올리브유 섭취가 20g까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간다고 해서 효과가 더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20g 이상 먹는다고 해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의사항이에요. 좋다고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주의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 올리브유의 사용법은 이게 가열시에요. 180도 정도 이하에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약불에서 우리가 볶음용으로 뭐 이 정도까지는 사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용도는 샐러드 드레싱용입니다. 생식용으로 가열하지 말고 생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사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을 쓰셔야 됩니다. 냉압착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유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조금씩,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좋은 기름은 아보카도유, 코코넛 오일. 이 기름은 열에 강한 조리용 기름으로 제일 좋은 기름입니다. 모든 기름을 우리가 생으로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열이 필요한 요리엔 그래서 열에 강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보카도유는 발연점이 좀 제법 그래도 높아요. 250도씨 이상이 되니까. 그래서 볶음, 구이 요리에 이렇게 적합해요. 그리고 또 이 안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산화에 상당히 좀 또 강해요. 그래서 세포 노화를 막는 항산화 효과가 아주 탁월한 이런 기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지만은 그 중에 60%가 중세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즉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막 크게 금방 높이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기름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기름의 특징은 또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유는 맛으로 따지면 약간의 중성의 맛, 코코넛 오일은 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이 두 기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들기름과 올리브유가 생식용, 즉 생으로 먹는 것이라고 하면 가열이 필요한 요리엔 아보카도유와 이 코코넛 오일이 괜찮습니다. 좀 정리하면은 좋은 기름에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정제되지 않은 기름, 고온 고압에 의해서 화학적인 어떤 정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압착, 우리가 냉압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방식에 의해서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짠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가열하지 않거나 발연점 이하로 조리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빛과 공기, 열로부터 차단해 보관하는 것. 그래서 냉장 또는 어두운 병에 보관해서 먹는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결국 기름은요, 어떤 기름으로 요리하느냐가 세포의 염증을 만들기도 하고 회복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좋은 기름은 세포를 부드럽게 하고 나쁜 기름은 마음까지 뻣뻣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부터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선택, 세포는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